시사방송의 대들보 개몽방송 아토TV 짱! 시청자 여러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댓글 보고요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시사방송의 대들보 개몽방송 아토TV 거기다가 뒤에 짱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요 제가 정말 많이 바빴습니다. 대법원에서요 많이 선고가 다다다다다다 나오고요. 대법원에서요 12명의 대법관이 다 이재명에 관해서 오늘 심리도 했고요. 11명인가? 한 명 빠졌으니까. 거기다가 오늘 기소에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 고성국 박사님 퇴원하셨습니다. 퇴원하셨고 내일 방송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고성국 박사님이 퇴원하셨고 내일 방송하실 것 같다는 아마 하실 거예요.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대법원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국의 대격변을 대법원이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안철수가요. 한덕수는 윤의 출마라고 얘기했어요. 한덕수는 윤이에요? 이거 칭찬이죠? 자, 그리고 문이 뇌물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지금 사실 저도요 방송하는 것보다 방송 보러 가고 싶어요. 아니 너무 지금 저도 채널A 보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채널A 지금 옆에 틀어놓고 계속해서 채널A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중간중간에 속보처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엄마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도 엄마 계세요? 근데 엄마가 보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 진짜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면요. 저희 엄마가 항상 한 말이 있었어요. 남한테 아프게 하거나 남한테 잘못하거나 남의 것을 가로채고 못된 짓을 하고 나면 반드시 받는다. 그런데 오늘요. 문재인이 기소된 것을 보면요. 기소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소된 이유가 이명박 박근혜 판례가 근거였다고 합니다. 자, 법무법인회 정준계 변호사님 모시고요. 오늘 요모저모 따져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변호사의 날입니다. 대법원에서 수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터졌고요. 그다음 문재인이 드디어 기소됐습니다. 왜 기소됐는지를 법률가가 설명하는 게 제일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오늘 정 변호사님 지금요 한덕수란다. 한동훈과 우리 김문수 장관의 토론인데요. 나이 차이가 2살 많이 나거든요. 좀에 나죠. 많이 나는 거죠. 많이 나죠. 그런데 저는요 팔씨름 하면은 김문수 장관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걸 떠나서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게 보여요. 예, 한동훈이 좀 많이 늙어 보여요. 73년생인데. 늙어 보이고 그런 게 아니라요. 네. 나이 차이가 안 나게 자세가 누가 더 똑똑고 다. 아유 김문수 장관님이 훨씬 그렇죠. 아니 자세가요. 한동훈이 너무 흔들흔들 건들건들 그래요. 원래 건들한 아니에요? 건들한? 보시면 지금 어떻게 보이세요? 딱 자세. 이게 무게감이 다르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차분하게 반듯한 태도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김문수 장관은 조선시대 선비를 보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검사 비하 절대 아닌데요. 검사들이 몸이 좀 건들건들해요. 그런가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검사를 그만둔 지 오래돼서. 갑자기 정 변호사님 왜 두 손을 두 손을 부여잡고 똑바로 앉으세요. 저는 좀 검사를 그만둔 지 오래돼서. 근데 김문수 장관님 자세 되게 곧바르네요. 그러시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여러분 방송 중에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마이크 앞에 바짝 대고 말씀하시는. 네네네. 네. 지금 제가 이게 왼쪽에 화면을 틀어놨는데요. 정말 꼿꼿해요. 정말 꼿꼿. 네. 자, 방송 보겠습니다. 1번. 한덕수. 정부 국회 신뢰하며 협력할 때 난제 해결할 수 있을 것.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요. 첫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안 조속한 심의 의결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멋지게 하고 저분도 연세가 있으신데 자세가 너무 저분도 반듯하시잖아요. 네, 자세가 반듯했어요. 예. 그런데 2번입니다. 자, 출마설, 한대행, 시정연설, 민주당 침묵 야유, 국힘 박수, 출마설, 한대행. 그런데 이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3번입니다. 자, 우원식. 자, 영상 준비됐습니까? PD님? 영상 준비됐으면 영상 좀 틀어주세요. 여러분이 직접 보겠습니다. 저 이 화면 보고요. 황당했습니다. 큐. 영상 큐. 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보셔야 돼요. 국회의장으로서 관한대에게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도 이미 확인되었듯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입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때입니다. 12.3 비상계엄 여파가 여전합니다. 직격을 맞은 인생을 비롯해서 산적한 현안의 어려움과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한 때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꺼주세요. 방금 우원식이 나와서 할 일과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라고 이야기를 뜨불뜨불뜨불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 대행께서 이러고 앉아있는 모습이 없습니다. 정 변호사님, 지금 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제가 한덕수 우리 권한대행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지.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잘 구분해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권한대행이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그거는 맞는데 어찌 너는 도대체 학교를 다닌 건지 공부를 한 건지 해야 될 일을 하지 말라고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라고 하니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답답해라, 그런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님처럼 점잖은 버전으로 안 하고요. 저는 한 대행께서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라고 씨부리노. 여러분, 지금 우원식이 이야기하는 거 들으니까 어떤 생각 드십니까? 우원식이요, 지금 할 일과 말아야 할 일을 구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방금 저 모습 보니까 우원식이 좋아 보이세요? 저는 아닙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참 우원식, 참 옛날 담 타던 사람 아니에요? 맞죠? 아니 담 타는 사진을 찍은 사람이죠. 여러분, 저 사람 그 담 타던 그 담벼락 우원식 아니에요? 네, 담 타는 사진을 찍은 사람. 네, 아무튼 우원식을 보면서 국민들은 다 비웃었을 것 같은데요. 4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면 되는 거죠.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를 하는 것이 그렇죠? 해야 할 일인가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인가요? 그런 얘기예요. 아니, 지금 근데 시정연설을 하는데 왜 대선 얘기해요? 그쵸? 그런데 대선 출마 질문을 하니까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하고 즉답을 피했대요. 이건요, 출마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한다는 얘기죠. 왜 하게요? 왜요? 한덕수니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한덕수라는 이름을 누가 평가를 했더라고요. 참 덕이 많은 이름이다. 저 생각 못 해봤어요. 진짜로요. 근데 이거 제가 이름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정청래, 문재인, 이재명 이름 들으니까 기분 어떠세요? 정세균, 그냥 어떠시냐고요. 제가 그냥 생각 묻는 거예요. 근데 한덕수, 아무튼 이름이 저는 참 좋은 느낌 같습니다. 대선 출마 질문을 하니까요, 즉답을 피했는데 이건 예스로 들린다라고 다들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5번 뉴스인데요. 아니면은 이쯤 되면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때가 됐잖아요. 근데도 말씀을 아니다라고 말 안 하는 거는, 네. 아니다의 반대는 뭐예요? 예잖아요, 예. 그죠? 아니, 그리고요, 노코멘트는요, 미국식으로 예스래요. 네네. 저는 처음 알았어요. 자, 오늘 대법원에서 선고가 다다다다 나온 중에 오늘 김문수 후보님 선고도 있었습니다. 벌금 250만원 확정이 되었는데요. 사실은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6번 보실래요? 정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시겠는데, 아니,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이재명이 있잖아요. 이재명이. 자, 정 변호사님, 이 벌금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원래 1심에서 코로나 시국 예배를 몇 번 참석한 문제 때문에 우리 김문수 후보와 함께 몇 사람의 제일사랑교회 우리 신도들이 함께 이제 기소가 됐었는데 1심에서 무죄를 받았죠. 그런데 뜻밖에도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이에 김문수 우리 후보께서 같이 다른 분들과 함께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이 유사한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또 많은 분들이 계세요. 제 주변에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법원 가면은 아마 무죄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그냥 항소시가 기각돼서 항소심 선고 결과인 벌금 250만 원이 확정돼 버렸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요, 아주 오랜만에 여기에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간 기분 들지 않으십니까? 빠라빠라 7번입니다.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기소. 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저 기사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속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기소하는데요. 정 변호사님은 제가 그 설명하니까 처음에요, 뭐라고요? 이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 변호사님. 네.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기소 기사 보는 순간 기분요.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당연지사고요. 첫 번째. 네. 당연지사. 그다음에 뭐냐면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조금 늦었지만. 네. 뭐 만세지탄인가요? 그렇죠.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고 싶었던 말이 만세지탄 맞죠? 만세지탄은 아니죠. 그거 뭔가요? 하여튼 그 옛날 김영삼이 했던 얘기 있습니다. 아이고, 뭔 얘기를 하려고 우리 하죠?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 알아요. 뭔 얘기를 정 변호사님이 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정 변호사님이 방금 하고 싶었던 단어를 맞춰주세요. 자, 7번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방금 댓글 재밌네요. 얼굴이 왜 저래? 저도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얼굴이 왜 저래? 저도 지금 얼굴이 왜 저래 얘기하고 싶었는데 막걸리 먹다가 지금 뭐냐면 깜짝 놀래갖고 네. 옷 갈아입고 그래서 아니 얼굴이 왜 저런가요? 자, 그런데요. 이게 참 재밌는 게 8번입니다. 뇌물죄 적용 이유가 이명박 박근혜 판례를 근거로 했대요. 자, 정 변호사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공무원한테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주면 그게 뇌물 수수죄잖아요. 그렇죠? 공여자고 수수죄예요. 자, 그런데 부인한테 주면 뇌물 수수죄가 되나요? 부인한테 주면?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부인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자면 어떤 공무원이 저기 옆집에 어디로 가서 그 C라는 사람한테 줘 해서 C한테 줬어요. C라는 사람한테 줘. 저 절에 대신 시주 좀 해줘. 이렇게 만약에 한 그런 경우는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이 돼요. 우리 형법에서는 뇌물수수도 성립하지만 내가 어떤 직무와 관계돼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가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경우에도 제3자 뇌물취득으로 형사처벌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부인이 받은 경우에는 이게 뇌물수수인가요? 제3자 뇌물취득인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부는 일심동체잖아요. 그리고 마누라한테 준 거는 남편한테 준 것과 진배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건 뇌물수수로 봐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 문재인의 죄명이 뭐죠?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니라 뇌물수수예요. 왜 뇌물수수예요? 그러네요. 제3자 그러면, 아니네요? 그러면 아니 문재인이 직접 받은 게 아니잖아요. 누가 받았어요? 사위가 월급 받은 게 지금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사위가 받은 것도 마누라 받은 거와 똑같이 취급이 돼서 그게 뇌물수수가 된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문재인 부부가 다혜 부부가 돈을 하나도 못 벌어갖고 수입이 없어갖고 네. 지 자식이랑 사위한테 매달 500만 원씩 줘왔어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거기에 야차야차해서 취직 시켜주고 거기서 월급을 500만 원 받으면서 내가 500만 원을 주지 않게 되면 그럼 내가 돈이 이제 드는 일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내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생활비를 줬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봉급을 받아가지고 내 돈이 안 나갔으니까 내가 이익이 됐으니까 내가 그렇죠. 뇌물을 받은 거다. 그렇죠. 그런 논리군요. 그러니까 또 달리 표현하면 이겁니다. 자, 원래 다혜 부부의 문재인 부부가 생활비 같은 걸 안 도와주고 있었어. 예, 그쵸. 안 도와주고 만약에. 있다가 아이고 저거 사이 어디 취직이라도 시켜서 내 딸 좀
밥이라도 먹이게 해야지. 그래갖고 부탁을 해서 만약에 취직을 해서 돈을 받았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제3자 뇌물 취득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내가 특별히 이익을 받은 건 없지만 네. 뭔가 직무와 관계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3자인 사우가 취직해가지고 월급을 500만 원 받게 해줬으니까 걔가 이익을 취득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3자 뇌물 취득 사건이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이 정말 재미난 게 뭐냐면 왜 제명이 이재명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아닙니다. 왜 죄명이 제3자 뇌물 취득이 아니라 뇌물 수수인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좀 가지시면 이거 정말 제대로 수사했다 검찰이. 자, 그래서 정 변호사님이 방금 참 제대로 수사했다고 하셨는데 9번입니다. 검사들이요 뭐라는 줄 아세요? 기소권 절제해서 행사했습니다. 저 이런 말 처음 들어요. 아니 혐의가 없어도요 수사기관이 나는 소환권이 있어 막 나오라 그래요. 자료를 내도 너 무조건 나와야 돼. 그리고 포토라인에 서야 돼. 막 이러면서 망신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안 나오면 뭐예요? 너 체포영장 발부할 거야. 압수수색 할 거야. 막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수사관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번에 검찰에서 말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그 부인이 가서 조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저는 안 받은 걸로 안 알아요. 받았어요. 네. 오라 그러는데 안 갔죠. 딸내미 가서 조사 받았나요? 근데 진짜 여러분 문재인 얼굴 왜 저래요? 아니 얼굴이 좀 많이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이죠? 많이 안 좋네요. 예. 간만에 봤어요. 아까 어떤 분이 얼굴 원래 저랬다 안 봤냐 그러는데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얼굴이 많이 안 좋네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검찰이요 기소권을 절제해서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 자기 딸과 출석 안 하면 체포영장 발부해서 잡으러 갔어야죠. 근데 한 번도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얼마나 절제했어요. 그랬는데요. 11번이에요. 보세요. 문재인 기소에 박주민 피가 거꾸로 솟아 검찰 존재 이유 없어. 야!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저렇게 기소시켜가지고 재판받게 하는 게 검찰이다! 정 변호사님. 네. 아니 쟤네들요 뭐가 피가 거꾸로 솟아요? 피야 우리가 솟아야지. 이게 박주민 의원은 좀 변호사 좀 하다가 세월호에 이제 편승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당선되기 좋은 지역에 가서 지금 벌써 이제 재선인가 지금 한 국회의원인데요. 우리 서울법대 후배이긴 한데. 에? 박주민이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고요? 제가 사실은 한마디 해주고 싶은 아니 그 한마디 하는 거 그거 이제 하지 마요. 왜냐하면 왜 한마디 얘기를 안 할 수 없냐면 아니 왜 피가 거꾸로 솟아요? 법률가는요 공소장을 보고 판단해야죠. 읽어봤어? 공소장? 왜 공소장이 제3자 뇌물 취득이 아니고 뇌물 수수로 돼 있는지를 잘 읽어보면 지금 박주민이가 피가 거꾸로 솟을 단계가 아니고요. 피가 쫙 식어야 되는 단계예요. 왜요? 왜? 금액이요. 뇌물 금액이 2억 원이 넘어요. 큰 건가요? 5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에서 1억이 넘어가면요. 최소가 징역 10년이 되니까요. 그러면 문재인도 구속될 수 있나요? 아니, 구속될 정도가 아니라 한 10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문재인이 구속될 수 있대요. 그런데 보세요. 12번. 문 기소에 이재명 정치보복, 김경수 검찰 해제, 김동연 윤 검찰. 아니, 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재명 정치보복. 야, 정치보복이 아니고 죄를 지어서 지금 이제서야 기소하는 거야. 김경수 검찰 해체. 야! 공수처 해체해라! 김동연, 윤 검찰. 김동연, 윤 검찰이 아니고, 니네들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기소했잖아. 자, 그런데요. 13번. 박용진. 문 기소에 지긋지긋한 이중잣대. 어머머? 소환도 안 했잖아. 정치, 검찰, 말로 처참할 것. 정 변호사님. 네. 왜 맨날 정치, 검찰이래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아니 세상에 네. 본인들의 마음에 들면 제가요 예전에 그 검사를 할 때 중수부에서 또 중요한 수사를 하고 정치적인 수사를 할 때 우리 검사들끼리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정치와 법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당시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정치는 편이 있고 법치는 편이 없다. 이거예요. 사실은 법치도 편이 있죠. 법의 편이니까 편이 있는데 법의 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때는 이쪽 편이 되고 저때는 저쪽 편이 될 수 있어요.
편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누구한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요, 편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거든요. 아무리 자기네 편이 못된 짓을 해도 그 사람을 수사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걔가 저지른 불법이 드러나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자기 편에 불리하니까 그 수사는 편파 수사고 정치 수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바로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볼 때는 모든 게 정치죠. 왜냐하면 검찰이 예를 들자면 우파 쪽 사람을 수사하면 우파 쪽 사람이 정치 수사한다 그러죠. 좌파 쪽 사람 수사하면은 좌파 쪽 사람 수사한다 그러죠. 수사를 안 하면 우파 편든다 그러지. 근데 요즘 들어서요, 판사들이 판사 못해 먹겠대요. 조금만 하면은 얼굴을 갖다가 거리에다가 얼굴을 붙여놔서요. 근데 검사들도요, 말만 하면은 정치 검사라 그러고 정말 못해 먹겠다 말이 나올 것 같은데요. 되게 재밌는 얘기가 아까 여기 있어요. 이재명이 지금 문재인으로 물타기 하는 거, 이슈 띄우는 거 의미 없음? 그러면 이재명이 지금 문재인 날리는 거예요? 자기 살자고 문재인을 훅? 야, 정말,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뭐, 우리는 재밌네요. 자, 15번입니다. 제가 오늘 계속해서 기자회견들이 있어서 그걸 다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오늘 이분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 제가 이분 출마 선언을 다 들었는데요. 이건 제가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빠르게 이건 제가 소개할게요. 제가 들었으니까. 거대 야당의 국가 미래 맡길 수 없어서 내가 대선에 출마한다. 정강훈. 딱 듣는데 되게 그럴싸해요. 두 번째, 16번. 나는 국회, 선관위, 헌재를 해체하겠다. 제가 그거 듣는 순간에 이렇게 모니터링 하다가요. 제가 옳소! 그랬어요. 17번. 국회를 해산한 뒤에 재선거를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옳소! 조기 총선! 이러고 또 외쳤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말씀하시는 게 진짜 화끈한 거예요. 진짜 화끈해서 야 진짜 우리 김문수 후보도 저렇게 좀 화끈하게 좀 하지. 아니 홍준표 후보도 이왕 할 거 좀 아싸라하게 저렇게 하지. 여러분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국회에서 나라! 조기 총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 생각에 어떻게 공감하세요? 그래서 저 정말 선관위도 해체하라 뭐 공수처도 해체하라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요 뜬금없었어요. 18번. 피선거권이 없대요. 정 변호사님. 네. 피선거권이 없나 봐요. 피선거권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형이 확정이 되면 보통 한 10년 정도 피선거권이 제한이 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있잖아요. 막 이렇게 응원하다가 막 박수치고 응원하다가 갑자기 이 기사 보고 띠로리 여러분 지금 이거 뭐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기사는 진짜로 그랬다니까 제가 이거 뭐야? 띠로리 난 실컷 응원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꼭 소개하겠습니다. 20번입니다. 민주당에서요. 대법원이 정치질하면 모두 망한다. 결론 낸다면 무죄일 것이다. 정 변호사님 이거 소개 좀 해주세요. 지난번에 헌법재판소를 압박할 때랑 지금 민주당이 대법원을 압박하는 방법이랑 거의 똑같죠. 그쵸? 그러면서 결론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내지 않으면 뭡니까?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더라도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하는 어떠한 판결을 하게 되면 그거는 정치 판결이다. 라고 벌써 뭡니까? 이 우물에 독을 확 뿌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대법원의 이재명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 사항에 상당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종건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서 괜찮다고 했나요? 제가 이 부분은 잘 몰라서 이거는 제가 확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사만 아까 소개해드린 겁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지금 아직 정확하게 아까 제가 전화를 드려봤는데 통화가 안 돼서 있는 기사만 그래서 제가 아까 막 응원하다가 어이! 이랬다는 거 기사만 쭉 소개해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정 변호사님 36번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례적으로 속도 대법이 전원 합의체 이례적인 속도인데요. 네. 사실 오늘 두 번째 심리가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주요 쟁점을 다룬대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주요 쟁점을 다룬다는 것은 뭐 지난번 재판에서도 우리가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죽은 김문기 아느냐.
그죠? 그 다음에 국토부로부터 어떤 압력이 있었느냐. 두 가지 팩트가 맞느냐 안 맞느냐와 관계돼서 그것을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 공표가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인데요. 쟁점 두 가지인 건 너무나도 명백하고 우리 대법관들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법률 실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뭐 제가 상당한 법률적 소양과 실력을 갖췄지만 뭐 저보다도 낫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마지못해 그럴 수도 있어라고 인정해 줄 수밖에 없는 뭐 그나도 상당한 어떤 전문가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벌써 두 번째 심리를 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뭡니까? 다들 이미 저는 모든 대법관들이 이미 의사결정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많이 하면 한 번 정도만 심리를 더하면 바로 결심할 것이다. 네. 유채구랑 제가 이 방송에서 처음부터 계속 뭐라고 얘기했어요? 4월 말 대법원 선고서를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4월 24일. 24일 목요일입니다. 전화 유채구의 예상으로는 4월 다음 주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쯤에 세 번째 심리를 하고 난 다음에 목요일이나 금요일. 목요일. 목요일 늦어도 금요일 곧 양일 중에 하루에 선고할 것이다. 선고할 것이다. 자, 38번 기사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할게요. 38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는 거 한 번만 들어보세요. 사건 심리를 맡은 조희대 대법원 장과 대법관 등 12명은 이번 기일에서 사건의 쟁점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얘기예요. 이 전 대표는, 이거는 이재명 얘기예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하고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거짓말 발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이재명의 해당 발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 또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른 거 다 관두고 상식선에서 같이 사진을 찍어서 같이 골프를 치고 했는데 김문기를 모른다? 했는데 그게 무죄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죽은 김문기가 착 달라붙어가지고 나를 모른다고 이럴 거라고요. 제가 말을 한마디만 덧붙이면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언론이나 방송에서 얘기할 때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확대해서 원래는 한 10명쯤 찍은 거를 그게 4명만 이렇게 해갖고 사진을 찍은 것이 뭐 조작이네 아니네 뭐 그런 거 갖고 시시비비를 하는 거를 네. 아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진이 얘기가 왜 나온 게 됐냐면 이재명이 죽은 김문기를 모른다니까. 왜? 대장동 사건에서 그토록 중요한 역할을 했던 김문기를 몰랐다? 성남 시절에 몰랐다? 그게 말이 되느냐? 여기부터 논란과 쟁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니 나중에 그렇게 중요한 일을 했던 김문기가 성남에는 좀 밑에 있는 하급 직원이기 때문에 몰랐다는 저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는 과정이 뭐가 나온 거예요? 골프 같이 쳤네. 여행 같이 갔네. 아니 골프도 같이 치고 여행도 같이 갔잖아. 성남시장 시절에. 그렇게 최측근에 있었는데 근데 그걸 몰랐다?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모른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정도 되는데 몰랐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대학 동기면은 친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을 지인이라고 말 안 하는 거랑 똑같은 이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의 논의의 본질이 이재명이 김문기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성남시장에는 하급 지역이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거짓된 얘기라는 것에 대한 증거들이 이것저것 쏟아져 나오는 과정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렇게 편면적이고 눈앞에 보이는 거를 보면 이게 뭐 긴가민가 그렇지만 본질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아니 김문기를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여행도 같이 가고 골프도 같이 쳤는데 넷이서 쳤던 여러 팀으로 쳤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정도 됐는데 이게 몰랐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네, 푸른 하늘님이 희망 고문하지 맙시다. 헌재도 못 믿는데 대법원은 어떻게 믿나요? 그 결과는 뻔할 때 이런데요. 대법원이 생각보다 되게 콧대가 높아요. 그래서 헌재가 무시당하는 걸 보면서 대법원은 우리는 프라이드가 있다고 생각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저번에 뭐라고 했냐면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이나 파기 환송 내려오면은 슈퍼챗을 쏴주기 약속했거든요. 푸른 하늘님도 약속해주세요. 제 말대로 파기 자판이나 파기 환송 나오면 슈퍼챗 쏘기 약속. 자, 그리고 박경련님 감사합니다. 토미리스님 감사합니다. 슈퍼챗은 어쨌거나 저도 기분이 좋아요. 이 슈퍼챗으로 제가 꼭 아이스크림이란다. 속마음이 나왔어. 아이스 커피를 사 먹지 않더라도 그래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37번이에요. 얘네들이 이상한 거 보여드릴게요. 민주당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파기 자판 불가능 무죄 확신. 여러분 원래 이런 말이 있어요. 짖으면 어떨 때 짖을까요? 겁날 때. 저는요, 제가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를 해봤습니다. 되게 프라이드 집단이에요.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이 대법원이, 제가 이거 헌법재판소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법원하고 대검찰청이 두 개가 이렇게 딱 같이 붙어 있는데, 대법원이 앞을 이렇게 보고 있죠. 진짜로 이게 남쪽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검찰청은 반대로 있죠, 정 변호사님. 아니요, 앞으로 보고. 같이 앞을 보여? 대법원 뒤에 있나요? 뒤통수를 보고 있어요. 아, 뒤통수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대법원이요, 되게 콧대가 센 곳이에요. 대법원이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딱 있고 뒤에 대검찰청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게 있냐면 대법원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 법을 뭔가 이렇게 좌지우지한다는 게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서 헌법재판소를 좀 밑으로 가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하는 건데 저는 지금 이렇게 2번씩 하고 속행하고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2번의 속행. 그렇죠.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희망 고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분위기가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아니 이걸 무죄를 주면요. 대한민국 사법부 죽은 거예요. 이 정도면요. 저도 진짜 짐 싸야 될 수 있어요. 이민 가야 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 정도까지 썩었다. 아니 헌재는 우리가 한번 당해봤잖아요. 이게 앞에 머리 돌돌돌 맑으면 나오는 거 보면서. 근데 대법원이 그 정도까지라면 물론 여러분 또 그러겠죠. 옛날에 대법원에 그때 걔도 있었고 권순일도 있었고 그런데 맞아요. 조희대까지 그렇다면 진짜 이거는 그래요. 그렇다면 저도 인정할게요. 대한민국 완전히. 그래 이 와중에 정말로 이재명까지 된다고 하면 저도 힘 안 나요. 그런데 요즘 흘러가는 거 보면요.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 21번 뉴스 한번 보세요, 여러분. 21번 뉴스 보시면 이거 되게 심각하거든요. SKT 개인정보 지금 터졌어요. 그런데 너무 조용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 신분증 사진 찍어두면 안 돼요. 진짜로. 이거 지금 되게 큰 사건인데 생각보다 이것도 별로 안 커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좀 난리가 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빠르게 보겠습니다. 31번입니다. 안철수 후보들 발언들을 보면서요. 제가 아주 드라이하게 이야기할게요. 드라이하게. 왜냐면 제가 제 감정을 넣으면은 후보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사감등이 들어간다고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제목만 정 변호사님과 얘기할게요. 웬만하면 내용은 읽지 말자고요. 정 변호사님. 네. 자, 안철수 한대행 출마의 강을 건너지 마시오. 이거 공무도화가인가요? 아, 그렇죠. 공무도화 뭐 공무도화, 공경도화, 타이사, 당내공화. 그쵸. 공무도화가죠, 저게. 네네. 니마, 저 강을 건너지 마오. 그건데, 아니, 왜 한대행 보고 자꾸 건너지 말래요? 글쎄, 옛날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탄핵의 강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한동훈이가 탄핵의 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안철수가 강은 강인데 출마의 강 얘기를 또 하네요. 네. 그러더니, 31-1입니다. 안철수가요, 왜 저렇게 난리예요? 한덕수는 윤석열 재출마와 같대요. 한덕수 총리만큼 사실은 윤 대통령의 탄핵 아니 그 계엄에 대해서 그렇죠 반대 의견을 얘기하고 또 그 국회에서 의결이 되니까 그죠 그냥 그만 멈추게 만드는 역할을 한 사람은 사실은 한덕수 총리죠 그렇죠 근데
그런 한덕수 총리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책임이 있다라고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 재출마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안철수의 얘기는요. 민주당 애들보다 더 심한 말이죠. 저거는.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출마와 같다라고 해서 전 좋게 해석했습니다. 뭐라고 해석했냐면요. 그러면 한덕수는 윤 어게인이야? 여러분, 한덕수는 윤 어게인이다. 어떠십니까? 자, 그 와중에요. 제가 이거 34번 밑에 있는 PD님 웹 발신 하나만 좀 올려주세요. 저 이거 왜 이런 거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한동훈이 보냈는데요.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 오직 국민의 삶만 보고 가겠습니다. 한동훈 이렇게 보낸 거예요. 자,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 정 변호사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뭐 이게 완전히 이재명 따라 배우기죠. 근데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가 무슨 말이에요? 이념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 체제 전쟁이다 이런 거 동의 못 한다 이거예요. 실용주의가 중요하다 이건데요. 지금 한동훈이가 말하는 실용주의와 이재명이 말하는 실용주의는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 알고 계시죠? 진짜 한동훈의 실용주의는 개념 없는 실용주의예요. 말 그대로 실용주의. 이념도 없고 가치도 없고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진짜 실용주의고요. 말 그대로. 이재명의 실용주의는 뭐냐면 실용주의를 말하지만 그거조차도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서 실용주의인 척하는 실용주의죠. 근데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 저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왜냐하면 한동훈은 이념이 없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의 소중함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거 말하면 어렵고, 야 그러니까 그냥 잘 살고 즐겁게 살고 그런 것만 얘기하자. 그 말이 바로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라는 얘기죠. 근데 시청자 여러분, 저는요 개념도 이념도 같은 념이에요. 념, 생각. 개념이 없고 이념이 없으면 좀비인가요? 여러분, 저걸 다시 제가 해석해 볼까요?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 좀비로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국민들 뒤만 따라가겠습니다. 강시. 저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저는요 국민만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강시. 아니,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 저는 그렇게 들린다니까요. 개념 없이 살겠습니다. 안 그래요? 자꾸 이재명이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이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이념전쟁, 체제전쟁 속에서 자신의 속내를, 자기의 칼을 감추는 수단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네. 그럼 한동훈은 그런 거예요. 저 실용주의가 중도한테 통할지 모르니까 나도 중도를 향해서 실용을 얘기하겠다. 진정한 중도는 나다. 진정한 실용은 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상대방이 이 중도와 실용을 얘기하는 이유를 제대로 알고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아시아투데이 아투에서는요, 지금 선거 후보들 기간이기 때문에 어느 후보를 집중적으로 뭐 많이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요, 사실은 어느 후보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 후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기사가 이 사람 기사만 막 쏟아지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그냥 제가 진짜 드라이하게만 보여드릴게요. 22번입니다. 오늘 기사예요. 22번 기사인데요. 한덕수와 단일화 열어놓겠다. 5시간 만에 급선회. 정 변호사님. 네. 저 굵은 글자 좀 읽어주세요. 밑에. 오후 3시까지는 한 추대는 우리 당 회방 놓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8시에 단일화 흔쾌히 받아들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과 5시간 만이네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인지 제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프레시안에서 왜 저렇게 했을까? 저거 혹시 우리 당 후보 비방 기사인가? 라고 제가 사실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23번입니다. 제가 진짜 빠르게 읽으면 보여드릴게요. 빅텐트 시동. 홍준표. 한대행 출마하면 언제든지 단일화 협상. 정 변호사님, 저 날짜 며칠인가요? 지금 오늘이죠. 몇 시죠? 4월 24일 12시 52분. 네. 자, 24번입니다. 홍준표.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는 어불성설. 저건 언젠가요? 예, 시간 좀 보여주세요. 예, 4월 23일 어제 18시 11분입니다. 자, 25번입니다. 홍준표.
한대행 출마 고려 안에 빅텐트의 이준석 가장 중요. 이건 언제예요? 그것은 또 어제 9시 53분이네요. 자, 26번입니다. 이준석, 나 홍준표라도 단일화 없어. 국민의힘은 없어지는 게 맞다. 홍준표가 구애를 하는데 왜 저렇게 하죠? 4월 24일 어제 오늘이죠. 오늘 오전 그 6시 홍준표가 4분. 어제 얘기했고 이준석이 안 한대요. 아니 저거 이준석은요, 우리 유채고도 말씀하시고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얘기하는데 이준석은 요즘에 상한가다. 그죠? 진짜 마음 같아서는 저기 이재명이라도 이준석과 단일화 하자고 나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더니요. 27번입니다. 홍준표, 탄핵당한 정부 총리가 무슨 대선, 유는 이미 끝났다. 자, 27번 한번 볼까요? 정 변호사님, 저거 근데 사실 저 논리가 아까 안철수 얘기랑 비슷하잖아요. 한덕수 총리는 윤의 대행이다 이런 얘기와 윤이 끝났기 때문에 그저 대행이나 다름없는 한덕수 총리가 대선에 나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가 사실 홍준표도 2025년 4월 22일 날 저녁 9시까지는 저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덕수 차출론에 대해서 탄핵 대선 되는 거 반대한다. 한덕수가 나오면 이번 대선이 탄핵 대선이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한덕수 총리가 나오면 탄핵 대선이 되겠어요? 정 변호사님 잠깐만요. PD님, 정 변호사님 얼굴이요. 이게 울렁울렁하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보였는데 지금 댓글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는 울렁거렸는데 지금 또 괜찮아요. 지금 울렁울렁하다고 우리 댓글에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한덕수 대행이 나오면 이번 대선 국면이 탄핵 대선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꾸 한은 또 다른 한이 있잖아요. 우리 한동훈은 자기가 나가야 탄핵, 계엄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수의 국민들 중에는 탄핵 소추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동훈한테 큰 책임을 묻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저기 국회의원도 아닌데 국회에 막 들어가가지고 이재명이랑 막 악수하고 난리 났잖아요. 혹시 그 사진 있어요? 이재명이랑 한동훈이랑 악수한 사진? 우리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당시에 한동훈은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총리는 뭘 하고 계셨어요? 끝까지 이거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니까 그냥 이렇게 정리하시죠? 이러면서 뒤에서 무난하게 이 상황을 수습하는데 저 사진 나왔어요. 이거는 말고요. 국회 안에서 둘이 그냥 웃으면서 손잡고 그 탄핵 그때 계엄 해제안 통과시킬 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방금 제가 보여줬던 것처럼 유는 이미 끝났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유는 이미 끝났다. 네. 그러면서 28번입니다. 윤석열 탈당 요구에 홍준표 시체 난도질 돌이 아니다. 돌이 아니다까지는 좋은데 왜 시체 난도질이라고 그러니까 하냐고. 윤 대통령이 이미 끝났다는 판단도 잘못됐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과도 다르고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미 끝난 게 아니고 사실은 윤 대통령께서 되게 자제하고 계시죠.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고 마음 같아서는 정말 정당이라도 만들고 싶을 거예요. 이번에 어차피 국민의힘은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당을 만들어서 미래를 도모할 수도 있는데도 뭡니까? 옆에 사람들을 말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절대 좌파들한테 정권을 주면 안 되니까 우리가 방해되면 안 된다. 그래서 참고 계신 분한테 이미 끝났다, 시체다, 난도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홍준표 후보한테 눈꼽만큼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자, 29번 보여드릴게요. 이 말 들으면 정 변호사님 뭐라고 하실 거예요. 29번. 홍준표가 비상계엄 원인으로 한동훈이 깐죽거려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했대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대통령께서 좀 선택을 잘못하신 것 같다. 좀 계엄 사유나 이런 걸 잘 보고 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두 번째는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탄핵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세 번째가 뭡니까? 막아야 하는 사람이 여당 대표인데 여당의 대표가 오히려 이 대통령 편을 들지 않고 사사건건 깐족깐족 되고 사사건건 트집 잡고 그렇게 하니까 대통령이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민주당도 있지만 깐족깐족 한동훈도 있었다. 이렇게 지금 지적. 계속 울렁거려요. 화면이. 오늘 참 이상하네요. 정 변호사님 쪽이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자, PD님 앉을까요? 이 사진 올려주세요. 이 기사 이재명도 품어라 조언에 홍준표, 김어준 방송 나가볼 것 올려주세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이재명도 품어라 조언에 사진 올려주세요. 홍준표, 김어준 방송에 나가볼 것. 나갔나요? 요번 거 사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김어준 등 진성 좌파 출신 나쁘게 생각 안 한다. 위에 보면 글 있어요. 김어준 진성 좌파 출신 나쁘게, 김어준을 나쁘게 생각 안 한다고요? 그래요. 자, 그러면서 홍준표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도 함께 가겠다. 그 기사 좀 보여주세요. 자, 그런데요, 그 밑에 찬탄 반탄 그리고 비명계 모두 끌어안겠다. 이재명도 함께 가겠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코멘트 안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저런 얘기 들으면요, 그냥 코웃음밖에 안 나와요. 본인이 제일 먼저 끌어안고 사과해야 될 사람이 사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네, 됐어요. 예, 아무튼 여러분. 다 끌어안겠대요. 다 끌어안겠대.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저는 있는 건 보여드릴게요. 32번입니다. 김문수 캠프, 총괄 장동혁, 한덕수와 단일화 최종 주인공은 김문수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요,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저기에 이재명 이기기 위해서 힘 모아야. 한덕수 나오면 컨벤션 시너지 효과.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김문수를 왜 지지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정 변호사님. 아, 맞습니다. 지금요.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냉정한 평가는 사실은 압도적인 우리 보수 우파 쪽의 1위가 김문수였지만 지금은 뭐 한동훈이나 홍준표보다 앞선다고 보기도 어렵고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3등까지 밀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속보 들어온 거 하나 먼저 보여드리고 계속 이어갈게요. 문 검찰 기소에 터무니없고 황당, 윤 탄핵에 대한 보복. 아유, 문재인의 발언을 꼭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PD님, 기사 좀 띄워주세요. 자, 정 변호사님. 네네. 오늘 문재인이 화가 났나 봐요. 예, 근데 좌파들은 모든 생각들이 다 정치적이에요. 저렇게. 이념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보복이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보복이다. 윤 대통령이 검찰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사실은요, 윤 대통령이 검찰은요, 갈아 마시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번에 계엄이 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헌법재판에서 탄핵이 됐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누구예요? 검찰이에요. 검찰이 그냥 신속하게 수사본 만들어가고 그냥 정말 정광석화 같이 조사해서 수많은 증거 자료를 만들어낸 게 누구예요? 검찰이잖아요. 검찰이 그거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경찰이나 저 공수처는 그런 거 못 만들어냅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 현실에서. 응? 그래서 저 검찰을 갈아 마시고 싶을 텐데 그런 검찰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미안하니까 그럼 요번에는 문재인 구속할 테니까 아이고 윤 대통령님 저기 기분 푸세요 그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문재인도 재판 공개해야 되고요. 문재인도 포트라인 세워야 되고요. 문재인도 재판한 거 계속 찍어서 피고인석 문재인 해야 되고요. 구속영장 쳐야죠. 근데 정 변호사님 왜 구속영장 안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2억이 넘는데 저거 지금 뭐냐면 특혜 준 거예요. 특혜. 이게 3천만 원이 넘어가면 5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1억 원이 넘어가면은 10년인가 그래요, 지금. 법정이, 특가법에. 2억 1천만 원인가 그렇잖아요. 이거는 영장을 당연히 쳐야 돼요. 제가 그 특수부나 중수부에 근무하던 시절에, 그죠? 1응의 기준이 뭐냐면 3천만 원이었어요. 아, 그래요? 3천만 원이 넘어가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을 하고요. 5천만 원이 넘어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당시 관행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관행은 지금도 뭐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는데, 뭐 상대적으로 뭐 영장 발부가 좀 예전처럼 쉽지 않다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억 원이 넘어가는 사건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들은 거의 없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검찰 기소에 터무니없고 황당하다. 윤 탄핵에 대한 보복이라고 하는 얼굴도 나왔나요? 문재인 얼굴 한번 또 볼까요? 아, 이거 너무 멀쩡한 얼굴 나왔다. 이건 너무 좋다. 아까 그 사진이 훨씬, 이거는 옛날 사진이네. 자, 여러분 지금 문재인은 미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이런 걸로 정말 죄송합니다 딸하고 이런 문제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보복을 한다고요? 여러분은 보복 이 정도 하겠습니까? 진짜 와 진짜 네가 지은 죄 이제서야 기소한 거야 라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갈게요. 속보는 보여드려야 돼서 했고요. 아니 근데 지금 뭐냐면 국민의힘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요. 야, 어떻게 2억 1천만 원을 받아 먹었는데, 구속을 안 해, 구속을. 야, 이거 특혜 준 거 아니야? 라고 따져야죠. 검찰에 아니, 뭘 지금 요구하세요? 국민의힘에 다 있는 사람들 다들 정말 조용히 이러고 있는데, 지금요,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한쪽에서만 얘기를 하고, 한쪽은 그냥 몰라서 그러는 건지, 수줍어서 그런지 말을 안 하니까, 이 상황들이 국민들이 잘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33번 보실래요? 오선 찐윤도, 윤호위 무사도, 김문수 캠프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로 지금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 사진을 보고요. 한번 확대해 보실래요? 미안한 얘기지만요. 이 중에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도 안구가 별로고요. 이 중에서 아니고 저쪽 집에서 대통령이 나온다고 해도 안구가 별로예요. 아니 안구가 별로라고. 제 안구가.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진짜 우리도 좀 이렇게 아유 정말. 그런데 김문수 후보님 좀 깡단 있게 못해요? 그리고 선관위에서 왜 국민의힘 이거 관리하냐 이런 멘트 왜 한 번도 못해요? 좀 하시면 좋잖아요. 그리고 할 때 한동훈한테 야 이 배신자야 좀 대놓고 좀 해주세요. 정말로 여러분 진짜 안 본 눈 삽니다. 그 말이 그냥 나와요. 정말. 그리고 저기 홍 아저씨 하시는 말씀도 제가 아까 소개 다 해드렸는데 뭐라고요? 아까 김어준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김어준 사진? 뭐 김어준이 괜찮다고요? 김어준 같은 진성 좌파 출신 나쁘게 생각 안 한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김어준하고 찍은 거. 이거 아닌데. 아까 김어준하고. 여러분! 오늘 저녁은 단식 다이어트 사진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준이 윙크 안 해? 이러고요? 야 진짜 여러분도 좀 보고 저처럼 같이 오늘 저녁 굶읍시다. 그리고 뭐 이재명도 같이 간다고요? 참 34번 뉴스입니다. 이 뉴스 저 되게 심각하게 봤습니다. 중도 보수로 민주당이 가고 있대요. 그래서 국민의힘을 극우로 모는 겁니다.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국민의힘 자리를 밀어내고요. 국민의힘 저 극우, 우리가 중도 보수. 여러분 우리가 보수예요. 자, 정 변호사님. 근데 저런다고 민주당이 중도 보수가 되고 돼요. 우리가 극우가 된다. 사람들이 극우 호칭이 좋대요. 아니 그러니까는 저는 그거 반대예요. 뭐 극우가 뭐라고요? 극히 우수하다고. 참. 그러면 안 돼요. 남이요 이렇게 비웃으면서 막 욕을 하는데 그게 하나 좋아 하면 바보 같죠. 그게 상대방을 약 올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혐오감을 가지고 그들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낙인을 찍기 위해서 쓰고 있는 극우라는 표현을 야 그거 좋은 표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놀릴 수 있다? 그럼 걔네들이 그걸 그만둘 것이다? 그거는 바보 같은 얘기라고 됩니다. 네, 아까 댓글에 홍준표는 이재명 쪽하고 공존해야 한다고 말한 것 같은데, 근데 옛날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을 때 우리는 문재인과 이재명을 빨리 날리라고 그랬어요. 단단 부단 반숙이라 날려야 될 걸 날리지 못했을 때는 결국 내가 당한다는 얘기죠.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문재인과 이재명을 빨리 손속하게 잽싸게 날렸다면
탄핵까지 안 갔습니다. 근데 누가 안 날린 거예요? 누가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믿은 것도 잘못이죠. 네,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 치지만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뽑아준 이유는 바로 문재인이나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응징하라라는 엄숙한 명령이 있었는데 그거를 수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를 믿었어요? 그래도 한동훈이를 믿은 거죠. 근데 한동훈이가 그걸 제대로 못한 거죠. 본인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국회의원 몇 명 되지 않는데도 국회에 가서 처절하게 싸우면서 한 번의 경우에는 체포 동의안까지도 얻어냈다. 나만큼 열심히 싸운 사람이 어딨냐라고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결과의 날카로운 예각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한동훈이 장관으로 있는 기간 동안 그 수많은 의혹과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과 이재명은 끝까지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저는 한동훈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한동훈이 자기 책임을 지지 않고 요번 지난 총선에서도 그렇게 그냥 개판을 만들어 놓고도 그죠? 당대표가 되고 나서도 결국은 앞에서 오히려 대통령을 자극하고 갈등을 일으켜갖고 이 모양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도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대선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얘기하는 유승민보다도 저는 더 못됐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PD님, 방금 기사 하나 보냈습니다. 이 기사 올려주세요. 하도 얼척없는 기사가 하나 올라와서 제가 이것도 마저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한테 이것 역시 기사를 드라이하게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묻겠습니다. 뭐지? 중기라 윤통 잘못한 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 잘못한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1. 이재명을 안 날린 거. 2. 문재인을 안 날린 거. 3. 한동훈을 믿은 거. 자, 뭐 네 번째도 있잖아요. 잠깐만요. 방금 제가 보내드린 기사 그거 말고 방금 마지막에 보냈어요. 기사. PD님. 제가 단톡방에. 이거 말고요. 네 번째 말씀 안 해주세요. 아니 잠깐만요. 이거부터. 이거 집중. 방금 제가 단톡방에 기사를 미안합니다. 딴 데 보냈어요. 미안합니다. 저희 사무실 직원방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원 원장이요.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계엄을 낳았대요.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대요. 권력에 줄 서는 정치가 계엄을 낳은 게 아닙니다. 국민에게 진심으로 네가 사과하지 마. 왜 지금 국민의힘이 미움을 받고 있고 왜 신당을 창당하려고 했고 왜 젊은 애들이 신당을 창당하려고 하고 왜 정광훈 목사님이 출마를 하려고 하고 왜 황교안 총리가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출마를 하려고 하는지를 아직도 모르는 저 정신머리로 여의도 연구원장을 한다는 걸 보니까 저는 딱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국민의힘이라고요. 여러분 국민의힘 얼굴 보이세요? 그 아까 4명 얼굴 보이세요? 아, 그거 다 한 뚜껑이잖아 라고 아까 댓글 쓰시는데 한 뚜껑을 그 자리에 올려놓은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죠. 다 내 책임인 거죠. 사람 잘못 본 것도 내 책임. 한 뚜껑을 그 자리에 아이고 나도 따라 한 뚜껑이라고 하네. 한동훈을 그 자리에 앉은 것도 다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었습니다. 네, 방금 윤희숙이에요. 여러분 저 기사 보니까 어떠십니까? 자, 정 변호사님. 네. 구전녹삼 한 잔 드십시오. 네네. 네. 귀한 날, 귀한 분을 위한 최고의 선물 구전녹삼. 나라를 생각하는 귀한 분들을 위해 애국녹용 구전녹삼 소개해드릴게요. 제일 귀하다고 하는 러시아산 아바이스크산 원용의 국내산 최고급 홍삼 약재 넣어 다졌습니다. 첨가물을 일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평강만의 기술로 황금배 앞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이나 친지 귀한 분들에게 선물하시라고 아투팁을 통해 특가 세일 마련했습니다. 0504-0824-2172로 구전녹삼 문자 보내시면 전문 상담원이 전화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미움받고 있는 거 맞습니다. 국민의힘을 믿지 못하는 것도 맞습니다. 국민의힘 4명 후보들 정말 기도 안 찹니다. 네, 제가 이런 거 보면서요.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면 화가 납니다. 맞습니다. 뭐라고 더 이상 말을 못하겠어요.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 누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누가 제일 뭐 어쩌고 나으세요? 이야기도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재명은 같이 갈 대상이 아니고 척결의 대상이라는 걸 내 입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후보를 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했다라고 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간 그들에게 세게 말할 수 있는 강한 대통령을 보고 싶습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래도 저래도 좋아요 좋아요 흥 다 모이세요. 진중권도 모이고 아까 걔 누구예요 이름 아까 그 털보 이준석의 털보 김어준의 도 모이고 준석이도 모이고 다 모이세요. 김정은도 모이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가 모여라 꿈동산입니까?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정준계 변호사님, 법무법인의 정준계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까 박경현님 그리고 토미리스님 그리고 아유 동자스님도 계시고 운사님도 계시고 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화가 납니다. 내일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 강산 기자님 감사합니다.